결혼 6개월 차. 6월 6일 날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딸내미가. 사위한테도 걸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날 밤에 6월 6일 날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안 되겠어 한번 가봅시다.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성희 씨 부모님이 신혼집으로 달려갑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조용해요. 인기척이 없어요. 그때 순간 현관문 밑에 보면 우유 구멍이 있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래 더다 보니까는 아내가 엉망이더라고. 거실 바닥이 온통 개똥 천지였습니다.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어우. 냄새가 진동을 해요. 거실이고 화장실이고 개똥이 널려 있지. 음식물 쓰레기에선 썩은 내가 나지. 뭐 딱 봐도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닙니다. 여러 날 집을 비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방을 둘러보니까 마트에서 장봐온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막 식사를 마친 것처럼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놓여 있었고요. 이거는 다급하게 나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무슨 일이 있다. 혹시나 싶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는데요. 딸 부부가 타던 차도 그대로 있어요. 무엇보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강아지. 2월이만 두고 멀리 간 적이 없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 날을 비웠는데 차를 두고 갔다. 애지중지 키웠던 강아지를 두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집을 비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적도 없었고 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죠. 곧바로 부모님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애랑 사위가 없어졌어요. 경찰은 뭐라고 했을까요? 기다려보재요. 어머니 아버지가 경찰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에요. 강아지만 저렇게 혼자 두고 절대 나갈 애들이 아니라고요. CCTV라도 확인해 주세요. 예? 간절한 외침에 경찰이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2016년 6월 7일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희 씨 모습을 찾아냅니다. 중앙 현관으로 걸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혼집인 15층에 내리는 게 이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뭔가 특이점이 없지 않나요? 그냥 일상이죠. 네. 퇴근하고 장을 보고 들어간 그런. 글쎄 그 앞에 뭐 같이 탄 사람도 있었고 네. 흔히 있는 풍경이죠. 엘리베이터 풍경. 그렇죠. 그럼 남편은요? 남편도 찍혀 있어요? 물론이죠. 4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3시 30분 남편도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늘 귀가가 늦었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냥 일상인데. 그러게요. 딱히 뭐 이상한 점이 보이진 않으셨죠? 네. 자, 이제 문제는 사실 날짜입니다. 이 CCTV에 찍힌 날이요. 성희 씨는 5월 27일, 남편은 다음 날이니까 28일인 거죠. 아까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한 날짜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 7일. 11일 후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사이 어느 날에 집에서 나갔겠죠. 분명 CCTV에도 찍혔을 테고요. 근데 안 찍혔어요.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그럼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나갔는데 못 알아봤다거나. 막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해봤는데도 없어. 우리도 막 가서 밤을 새가면서 그거 봤거든요. 진짜 경찰들이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라 하는 거라. 찍힌 장면은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모습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응. 친구가 없어졌다고 이제 CCTV 성이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CCTV 같이 다 보면서 이제 성이 친구니까 뒷모습이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자 이런 데, 계단 이런 데라든지 주차장에 모습 보일까 봐 그거 보러 계속 갔었어요. 아무리 두 눈 뜨고 찾아도 없었고, 왜냐면 1층에서도 나가면 보이거든요. 없어요. 이 CCTV를 확인하는 데만 무려 7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끝내 나가는 모습을 찾지 못했고요. 경찰이 본격적으로 주변 인물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자를 찾아냈어요. 최성희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인데요. 저는 부산에 있는 극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 리허설쯤에서 한두 번 정도만 잡혀있는 상태였거든요. 의상을 그 친구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이때가 공연 사흘 전이었답니다. 성희 씨는 주연 배우였고요.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문자가 틱 날아왔다고 합니다. 뭐 선배 저 예전처럼 뭐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공연을 못 할 것 같다.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이런 식으로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했죠. 보통은 전화로, 그런 얘기는 꼭 전화로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공연을 못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연을 코앞에 두고. 저희가 그러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혹시 처음부터 이 문자를 성희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극단 관계자가 성희 씨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곧바로 찾아갔답니다. 성희가 연락이 안 돼서요. 남편분 출근하셨나요? 아, 우리도 미치겠어요. 당분간 못 나온다고 다짜고짜 연락이 왔는데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두 사람이 같은 상황. 극단 대표가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요. 근데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예요. 아, 성이 아픈 거 아시죠? 보통은 뭐 때문에 아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거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넌 이해할 거다. 지난번 같이 약을 먹어서 지금 병원인데요.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끊더래요. 전화는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아예 꺼져 있거나 안 됐었거든요, 계속. 자, 이 전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편의 전화 내용을 토대로라면 약을 먹어서 병원으로 옮겨진 거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119가 출동을 했든 아니면 급히 차로 옮겼든 어찌됐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어야죠. 그 위급한 순간에 비상계단을 이용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경찰이 인근 병원을 다 뒤졌는데 성희 씨가 입원한 기록은 못 찾았다고 합니다.
성희 씨가 실종되고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에 성희 씨가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한참 결혼이 임박했었을 때 한번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결혼하면 죽이겠다고 연락이 왔었다고 여자애가. 네? 성희 씨가 협박당하던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분을 용케도 찾아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던 게 저희 집이었어요. 집에 놀러 온 성희 씨랑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와요. 보니까 남편, 그때는 뭐 예비 신랑이죠.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성희가 전화를 받고서 인상이 안 좋아진 게 확실히 느껴졌고 보였거든요. 성희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네, 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길래 내만 하고 끊냐고. 전에 만나던 여자가 성희랑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응? 그게 무슨, 왜 굳이 너랑 통화를 하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성희가 글쎄 뭐 일단 뭐 통화해보지 뭐. 성희 씨로부터 전말을 들은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대요. 저녁쯤에 전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거의 밤 시간대쯤. 절대로 너는 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희 결혼식에 가서 내가 다 난장판을 만들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깡패들을 다 불러서 너희 결혼식 절대로 진행을 못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지금 해외에 살고 있고 자기 남편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던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던 걸 우리 남편이 알고 있어서 절대로 어떤 결혼을 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협박 전화 말고도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거든요. 성희 씨 부부가 실종될 즈음에 이 여자가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CCTV에 찍힌 날짜 기억하시죠? 부모님이 실종 신고한 날은요, 6월 7일이죠.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전 여자친구가 입국한 날이 5월 6일입니다. 출국 날짜는 6월 7일입니다. 실종 신고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된 바로 그날이에요. 혼자 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까 자기 남편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 남편도 함께 들어온 건데요. 전 여자친구보다 보름 늦게 들어왔다가 같은 날 출국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5월 6일 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요. 6월 7일 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전 여자친구가 국내에 한 달 정도 머물렀었잖아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뭘 하면서 보냈을까요? 글쎄요, 뭘 했을까요? 뒤져보면 행적이 나오지 않을까? 뭘 했느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 생활 반응이 없어요. 부모님들한테도 한국에 왔던 내용을 숨기고 있었던 점, 국내에 와서 현금만 사용하고 신용카드라든지 일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외국에 있는 전 여친한테 요청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으시라고. 왔을까요? 대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할 수 없이 경찰이 서면 질의를 보냅니다. 궁금했던 것들 다 적어서요. 입국한 목적은 뭡니까? 여행입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출국할 때까지 본인과 남편의 행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행 기간은 2016년 5월 6일부터 2016년 6월 7일까지입니다.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 열차, 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했고 비행기와 렌트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비 지불은 현금, 하나와 달러를 사용했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카드가 없습니다. 만난 사람 없습니다. 여행 일정 부산시, 서울시, 서해안으로 보령시와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안양시 그리고 6월 7일 남편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 명의로 된 계좌나 카드가 없어서 현금을 사용했다.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도 여기 답변서에 적혀 있습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남편과 둘만의 여행을 하려고요. 성희 씨한테 왜 협박 전화를 했는지 물었거든요, 경찰이. 그녀의 답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성희 씨 남편과는 무슨 관계죠? 헤어지고 말고 할 것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정식적인 연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용의자는 외국에 있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전 여친이 현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해 중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적색 수배를 내리면서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A씨의 여권도 무효화됐습니다. 신병인도를 위한 재판이 현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데려와서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귀국에서 청구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다. 2016년 5월 부부 실종 사건 기간에 한국에 혼자 또는 둘이 있었던 사실과 2015년 가을 그들에게 한 연락이 실종 부부가 납치된 것의 배우라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 있는 거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얘긴 거고요. 물론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왕복 베개 싹 줄 테니까 와서 경비를 다 대주고만 내가 나라에서 못 해준다면 난 내가 해준다 했어. 와서 조사만 좀 받아달라고 좀 속 시원하게 좀 뭐 때문에 협박을 하고 그랬느냐고 그것도 좀 알아보고 그래 저라고 있으니까 나도 답답한 거지. 내 친구 성희야, 성희야 너무 많이 보고 싶다.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 바보같이. 그랬으면 내가 뜯어 말렸을 거 아니야.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바보야. 꿈에서 이제 안 나오잖아. 보고 싶으니까 한 번씩은 나와줬으면 좋겠다.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서희야. 진짜 많이 사랑해.